안녕하세요. 오늘 영상도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NFT 관련 기사들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NFT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들이 여러 힌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힌트 중 몇 개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서 공지를 했던 부분들, 즉 좀 더 개발이 잘 되었으면 하는 앱 후보에 NFT 앱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해커톤의 쇼케이스 2차 소개 영상에서도 NFT 개발 앱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NFT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NFT를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이런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 10년 내 천조 시장으로 성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발전한다면 5년 안에 천조 시장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항상 비트코인의 시총을 바라보며 그 알트코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점을 항상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고정관념이 점점 바뀌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비자에서 NFT는 엄청난 혁신, 디지털 상품의 시장을 열 것이다. 심지어 비자에서는 크립토펑크로 NFT 7610번을 15만 달러에 구매함으로써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또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수집가들이 모여 공동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하고 있는 NFT DAO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파이코인 또한 이더리움처럼 이 DAO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NFT 시장이 미친 듯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NFT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NFT라고 하였을 때 메타버스나 예술, 게임, 스포츠, 수집품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한 분야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NFT 관련 시장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NFT가 수년이 흘러 모든 대중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그 시점과 또한 관련 인프라 산업들이 같이 개발이 된다면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도 NFT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뜬금없는 얘기지만 3세대 블록체인 솔라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며칠 전 올렸던 이 사진, 바로 솔라나 해변가입니다. 솔라나 개발진들이 이곳에서 솔라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기에 블록체인의 이름이 솔라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로 피서를 가신 걸로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그냥 솔라나가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는 그 와중에서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올린 사진이었을 뿐입니다. 이 솔라나 블록체인 그리고 솔리라는 코인, 요즘 엄청난 시세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총 면에서는 6위에 올라와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면 엄청나게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수수료가 0.0001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1세대 또는 2세대 블록체인보다 확장성 면에서는 엄청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다수가 POS 합의 알고리즘이어서 역시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솔라나는 POH, 즉 Proof of History라는 역사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PS가 대략 6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초당 거래 처리 건수에서는 비자보다 더 빠른 넘사벽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나 10년 후에 블록체인 스펙이 마치 미리 나와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솔라나에 대한 많은 리뷰들을 거의 해외와 국내 컨텐츠를 다 싹 긁어서 봐왔었는데요. 물론 아직 이 믿기 힘든 이 속도를 가진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POH는 역사 증명인 만큼 블록체인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블록을 쌓아 올리는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해킹에 관해서는 항상 취약점으로
거론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보안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전문가도 있었고요. 지금 솔라나가 주장하고 있는 이 스펙이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솔라나가 DeFi뿐만 아니라 NFT 쪽을 건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1만 개 한정 발행된 솔라나 기반 NFT 퇴화된 유인원 아카데미 Degenerate Ape 아카데미라고 불리는데요. 발행 8분 만에 완판이 되는 엄청난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뉴스가 저희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물론 솔라나 기반의 멋진 NFT가 나왔다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기반이 포용할 수 있는 유저 수의 한계치의 그 무서움을 보고 놀란 게 아닌가, 그래서 이토록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7년 정도에 크립토키티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15,000명 정도 되어버리자 이더리움 전체 블록체인이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 처리 속도가 보여주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동시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유저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큰 체증이 없이 거래가 깔끔히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투자 전략가인 제임스 버터필은 솔라나는 이더리움과의 비교해서 소프트웨어의 유연성이 높고 거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개발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으며 매수가 꾸준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다 하는데요. 최근에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이에 따라서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며 확장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장단점이 존재를 하기에 미래에 솔라나가 무조건 이더리움을 앞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디우스가 솔라나 NFT와 연결되었다고 또 발표된 그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6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솔라나 라이브러리로 디지털 수집품을 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오디우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스트리밍 플랫폼이었지만 솔라나의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기반 자체를 솔라나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오디우스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솔라나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틱톡의 파트너는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스포티파이였는데요. 최근에 음악 저작권자와 가수들에게 돌아가는 로열티 지급 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조금씩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스포티파이가 음반 스트리밍 관련 로열티를 다른 타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짜게 주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고요. 한 예로 세계에서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와 수익 배분을 놓고 수년간 싸움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 본인의 정당한 수익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점, 그 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대중적인 음반 스트리밍 서비스에 본인의 음악을 아주 저렴한 값에 팔아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오디우스 같은 블록체인 기반은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음반을 이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아주 최소한의 수수료만 제외를 하고는 모든 수익료가 온전히 저작권자에게 이제 수익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솔라나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들이 준비 중이기에 이런 NFT 게임의 관심이 솔라나의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NFT 게임도 무언가가 한 단계 더 진화한 듯한 그래픽과 그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게임들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솔라나의 각 모든 분야가 탄력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 또 하나는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솔라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샘의 이력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자산이 11조고 조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60억 원을 기부한 인물이라고 평하면 충분히 영향력이 평가될 듯 한데요. 샘은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지원을 예상해 본다면 솔라나의 생태계가 너무 강하게 확장하고 있어서 비트의 하락장도 뚫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일단 그 며칠간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NFT 관련 얘기입니다. 물론 솔라나 NFT도 훌륭했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NFT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T와 같이 새로 무언가 탄생된 그 신기술에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더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아직 뚜렷한 미래를 그리지 못한 채 일단 투자하고 보자라는 대중의 심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투자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본능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냐라는 질문에는 뚜렷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수익 창출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뚜렷한 철학이라도 있으면 될 듯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솔라나 기반의 유명 고릴라 NFT를 한 점에 최소 가격인 대략 1,5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솔라나 기반이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기반의 NFT인 크립토 펑크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몇 가지 픽셀로 이루어진 저 볼품없는 그림이 10억이 넘는다면 구매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구매자나 판매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시장을 분석을 하고 NFT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최소 기준점이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NFT 관해서는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 주관적일 수도 있고 너무 기본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부분 하나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FT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비교로 트위터의 팔로우 수와 NFT의 가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NFT 아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디스코드 등등으로 수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팬덤을 구축해 나갈 텐데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기에 이 영상에서는 트위터 하나로만 상대 비교를 해 보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Degenerate Ape Academy의 트위터 팔로우 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커뮤니티에서의 돌고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 NFT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NFT들은 그 아트가 액세서리나 일상의 아트로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더 잘 된다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게임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크립토펑크가 헐리우드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저기에 그에 관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하지만 솔라나 NFT 아트 중 이런 작품들을 보면 1솔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작품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도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솔라나의 민팅을 하는 비용이 5솔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하면 그보다 적은 가격으로 팔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NFT의 아트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작품인데요. 사실 이런 수준의 작품들은 의외로 솔라나 기반 NFT 플랫폼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작품들이 5%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질이 낮은 95%의 작품들이 이런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게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NFT의 커뮤니티의 힘은 그 작품의 가치와 비례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일단 저희들이 예술품을 보는 눈이 없다거나 NFT 초보인데 몇 작품은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한 일주일간 모든 NFT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의 팬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그 팬덤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예측해보는 것이 첫 번째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팬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커뮤니티에 강한 소속감을 일으켜야 되는 그 심리, 때로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포모의 심리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요. 장시간 이 세계관에 대해 신뢰나 관심도가 있어서 암호화폐 하락장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커뮤니티 인원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그 플랫폼의 근처에서 머물러주는 그런 끈끈한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NFT 시장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관한 컬럼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라나의 NFT 플랫폼이나 이런 관련 컨텐츠들을 보면 엄청 세련되었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사실이지만 초반 몇 가지의 게임과 몇 가지의 NFT만으로 아직 그 미래를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FT 아트나 게임들은 솔라나 전체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NFT 아트들을 공유를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도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이 네트워크도 분명 강점과 숙제로 남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강점은 물론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제외하고요.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기술 개발이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커뮤니티 조성에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아직 메인넷이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의 힘이 매우 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400만 활성 유저가 넘었지요. 이미 파이 관련 탈중앙 소셜 네트워크부터 여러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한국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즉, 이 자연스럽게 생긴 강력한 커뮤니티가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힘이 NFT 필드와 합쳐진다면 그렇다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서 파이도 메인넷을 앞두고 있고 수많은 코인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타 코인과 비교도 해봐 드리고 있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주요 뉴스들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대신 해드리는 그런 지금 개념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정도에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파이 NFT 관련 앱들이 발전을 하고 그 전성기를 맞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이상에서 길게는 수년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개발과 발전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필수이죠. 그러니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꾸준히 응원해 주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꼭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